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 액세서리 제작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해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찍은 사진이나 내가 그린 그림 같은 걸로 자기만의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스마트링이라고 하죠. 요 링형하고 이런 소켓형의 두 가지 방식의 스마트링을 제작하는 방식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선물이나 소장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벽면에 이렇게 바꿀 때마다 하나씩 전시를 해 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사진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어떤 인테리어나 그런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가벼워서 이쪽에 목 같은 걸로 해도 되는데 아무거나 해도 잘 붙습니다. 그리고 오래 가고요. 오염에도 강하고 해서 사진보다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들고 다니던 거에 대한 추억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간직을 할 수가 있고, 한쪽에 좀 나열을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이게 어떤 식으로 제작되는지 혹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아시면 업체에 맡길 때 훨씬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보시고 그 좋은 휴대폰 케이스 혹은 스마트링을 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이 스마트링 제작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보유한 스마트링에는 이런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이거는 고리형이고, 딱히 부르는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고리가 달린 게 있고, 이런 소켓형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링이 대체 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선 좀 소개를 드리면, 이런 링형, 간단히 말하면 이 스마트폰이나 폰 케이스에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치대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 한번 쓰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요 뒷면에 있는 뒷면에 양면 테이프 같은 게 있거든요. 좀 탄성이 있는 그런 좀 특별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 이제 폰이 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폰 거치해 놓고 그냥 드라마를 보시거나 영상을 보시거나 소설을 보시거나 할 때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손가락에 걸어서 지하철 같은 데서 안 놓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으로 쓰는 이런 링형이 있고, 다음에 이런 소켓형이 또 있는데 얘는 끼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끼고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이렇게 양면 테이프 이 보호 테이프를 제거를 하고요. 비닐을 제거하고 폰 케이스에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붙이면 그냥 잘 붙습니다. 이거 얘를 뽑아보면 이렇게 3단으로 뽑혀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거치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얘도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얘는 들어갔다 나오는 방식이고요. 얘는 이렇게 접는 방식이고요. 이런 소켓형 같은 경우에는 이걸 뽑아서 이렇게 요 스마트링에 이런 이어폰 줄을 걸어 놓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나만의 그 스마트링을 직접 내가 원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서 만들 수 있다는 거겠죠. 직접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 이거는 그냥 업체에 맡겨도 이거 얼마 안 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제작 방식이 궁금하시겠죠? 제작 방송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스마트링 건식 용지에 인쇄를 해서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소켓형, 조금 더 크죠? 이 작은 이 링형이 아마 제가 가진 게 한 2.4cm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이게 아마 3.4cm, 5cm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대충 그 정도 사이즈고, 그거에 맞춰서 인쇄를 해야겠죠. 그래서 링형이 있고, 요런 소켓형이 있고요. 이 소켓형이 좀 더 크죠. 용지는 건식 용지에 해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 발색도 좋고 그 불량률도 굉장히 적어요. 제품 가격이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둘 다 1,000원 중반대에서 구매가 충분히 가능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우선 링형부터 보면 이렇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성이 이렇게 베이스가 되는 그 스마트 링의 베이스가 있고요. 이쪽이 뒷면이고 이쪽에 그 양면 테이프 같은 재질인데 이렇게 뗄 수 있는 게 있고, 이쪽은 그냥 진짜 양면 테이프예요. 이쪽은 좀 단순한 양면 테이프가 아니고 좀 끈적끈적한데 때도 남아있지 않은 뭐 그런 재질이고요. 이쪽은 그냥 접착력 굉장히 강한 양면 테이프입니다. 이게 이 뒷면에 있는 재질이 뭐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특징이 뭐냐면 잘 안 떼지는데, 이게 뭐 아무래도 폰을 놓치면 안 되니까 잘 떼지면 안 되겠죠. 근데 또 힘으로 이렇게 강하게 떼면 또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남는 거 없이 잘 떼져요. 이렇게 잘 떼지고 다시 붙여도 접착력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요. 네, 뭐 이런 재질이고, 그래서 이렇게 힘주고 꼭 주고 있으면 이렇게 잘 떼집니다. 네, 이렇게 떼지고 다시 붙이면 또 접착력 좋게 잘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 뭐 쓰면서 저도 한번 써보면서 몇 달 동안 뗐다 붙였다 해봤는데, 뭐 몇 달 동안 뗐다 붙였다 해도 그냥 쓸만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요 뒷면에 있는 재질은 그런 거고, 여기는 그냥 진짜 순수한 양면 테이프인데 이건 접착력이 좀 강해서 그냥 떼긴 힘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얘는 그냥 베이스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그냥 옆에 치워놓고, 우리는 요 알루미늄 판에, 요 뒷면 보면 알루미늄 판이거든요. 그 위에 승화전사를 할 수 있게 코팅을 해놓은 얇은 판이에요. 굉장히 얇아요.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전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쓰실 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진짜 안 보여요. 근데 여기 굉장히 얇은 비닐이 한 겹 씌워져 있거든요. 앞면에 이쪽에 비닐이 씌워져 있어서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손으로 하기가 진짜 만만치가 않거든요. 너무 잘 붙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걸 때는 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요렇게 테이프를 좀 준비를 하셔서 이쪽 이 모서리를 이렇게 살살 긁어보면 얘가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해서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떨어져 나오는 게 보이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을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돼요. 이 비닐을 반드시 제거를 하시지 않으면 이 비닐 때문인지 그 전사가 되긴 되는데 상당히 색이 번지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수십 개 만드는 동안 몰랐어요. 수십 개 만들고 노는 동안 몰랐는데 나중에 이 비닐을 해야 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비닐 제거하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그 오염에 굉장히 강해요. 이게 완성품인데 이 완성품을 막 긁거나 해도 긁히지도 않고 되게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오염에도 굉장히 강하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손에 계속 닿는 물건이다 보니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닐 사실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닐이 있으니까 비닐 반드시 제거하시고요. 이 제작 방식은 굉장히 단순한데, 그냥 이쪽이 이제 전사될 수 있게 코팅된 면이니까 대충 이렇게 잘 맞춰서 올리시고요. 그냥 테이프로 대충 한두 면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이 상태로 프레스기로 이렇게 눌러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눌러도 되고 그냥 누르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종이로 한 장 해서 하는 이유가, 이게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제가 한 12개 넘게, 지금 15개 정도 인쇄를 해왔는데 한 번에 15개도 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쇄된 게 이제 판 같은데, 천 같은데 또 전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 한두 겹 해놓고 전사를 하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프레스기로 눌러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것도 소켓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비닐을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요. 이렇게 원하는 곳에 놓고,
저 뭐 지금 샘플로 하나씩만 만들 거기 때문에 하나씩만 할게요. 이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면 얘도 이 상태로 그냥 프레스기에 넣고 압력과 온도를 가하면 전사가 잘 되겠죠. 그리고 만들어진 거를 이쪽에 양면 이거 같은 경우엔 뭐 또 양면 테이프가 따로 나오는데 양면 테이프를 떼서 이쪽에 붙이고 이걸 또 이렇게 붙이면 이거 떼서 그냥 붙이면 그냥 끝납니다. 간단하죠. 만드실 때 온도는 그 뭐 티셔츠 같은 거랑 비슷한데 한 180도 정도에서 30초만 하면 30-40초만 하면 불량률 거의 없이 만드실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주의해야 되는 점이 한 번에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색감 안 맞추고 한 번에 막 수십 개씩 만들면 이거 다 날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색감 맞추시고 뭐 대량 제작하실 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기계에 올려 놓고요. 프레스 기계에 올려 놓고 온도는 180도까지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A4 용지로 덮어줘서 잉크가 다른 데로 안 날아가게 해놓고요. 180도가 넘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죠. 뭐 지금 제가 70초 잡아놨는데 한 3-40초만 해도 돼요. 끝났죠? 좀 더 뜨거우니 조심하시고요. 원래 이거 그냥 만지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뜨거워요. 이거를 이제 떼서 저쪽에 붙이면 되겠죠. 네, 소켓형 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리고 A4 용지로 덮어주고 바로 전사하면 됩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상. 네, 이렇게 전사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이거를 떼서 이쪽에 붙이면 되는데 한번 떼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죠. 이쪽에 양면 테이프 필름이 붙어 있는데 이걸 떼고요. 이렇게 떼고 이거를 붙여주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소켓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사가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하면 이쪽은 전사가 돼서 좀 하얗게 보이고요. 이렇게 나왔죠. 반딱반딱 이쁘게 잘 나왔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 양면 테이프가 안 붙어져서 와서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손으로 떼서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을 먼저 붙이고 붙이면 나머지는 이건 방향이 상관없어요.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완성이 됐죠. 네, 스마트링은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짧게 이 정도로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으로 이런 휴대폰 케이스 제작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케이스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우선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레스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아까 이런 것처럼 얘들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 판에 승화전사를 바로 해서 그 테이프로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을 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나온 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판때기만 알루미늄 판으로 나오고 이제 겉에 케이스가 또 따로 있고 해서 붙이는 방식으로 나온 제품이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이렇게 곡면 인쇄가 가능한
이런 식으로 곡면 인쇄가 가능한 케이스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거 뭐 찾아올 때는 뭐 3D 인쇄, 뭐 곡면 인쇄 이렇게 3D 제작, 뭐 3D 뭐 휴대폰 케이스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뭐 제작 방법이나 기계 같은 것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폰 케이스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이런 유광이 있고 그 반딱반딱하죠. 굉장히 매끄러운 표면에 이런 유광 타입의 폰 케이스가 있고, 이런 무광 타입의 폰 케이스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얘가 그냥 보면 좀 이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얘는 오염이나 이런 그런 뭐 충격이나 기스에 많이 약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거 계속 쓰고 바닥에 계속 닿아야 되고 여기저기 긁히는 물건이니까 이런 무광 제품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요. 이게 때도 안 타고 오염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충격이나. 그래서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를 이제 제작을 하려면 이런 폰 케이스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만들려는 폰 케이스를 구입을 하시고요. 이런 폰 케이스를 구입을 하시고, 이 완전 흰색이죠. 이런 폰 케이스 구입을 하시고, 이 폰 케이스 자체에 무광, 유광이 있는 거거든요. 만드는 방식의 차이는 아니고, 이 무광 폰 케이스 구입을 하시고, 뭐 유광은 가능하면 전 정말 말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거를 구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케이스에 맞는 이런 지그를 같이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업자분들은 막 이런 걸 수십 개 가지고 계시겠죠, 전문가분들은. 저는 뭐 그렇게 많진 않고. 그래서 이런 지그와 폰 케이스를 같이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딱 맞아야 돼요. 이렇게 껴보시면 딱 맞아야 되고, 이 지그는 보통 쇠나 알루미늄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이 지그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를 파는 업체에서 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게 요거 같은 경우 요 두 개, 제가 산 기계는 요 두 개의 구멍에 딱 맞는 건데, 다른 기계도 이게 다 맞는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으면 알아보고 사시고, 안 맞으면 뭐 좀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 그 기계 파는 업체에서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폰 케이스도 이 지급하는 데서 같이 팝니다. 그래서 같이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제가 이거 폰 케이스나 지그를 둘 다 중국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뭐 아직 중국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중국 제품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좀 부족하다고 느낀 게 이 절반 이상이 잘 안 맞아요. 실제 폰이랑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격이 있어서 흔들리거나 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 그냥 국산 제품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중국산 샀다가 좀 후회를 하는 중이라서. 그래서 이런 폰 케이스와 지그를 구입하시면 이제 용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동안은 건식 용지와 습식 용지만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폰 케이스를 만들 때는 사실 전문가분들이나 그 전문 기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필름을 씁니다. 이건 종이가 아니고 그 약간 비닐 같은 그런 재질인데, 이런 필름에다가 인쇄를 해서 이 필름에 있는 걸 바로 이런 폰 케이스에 전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네, 중요한 건 저는 이 필름을 쓰지를 못합니다. 뭐 이유는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제가 주로 쓰는 기계로는 이 필름으로 전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프린터를 산 곳이 이 폰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 필름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 종이에 비해서 굉장히 두꺼운데, 이거를 여기에 인쇄를 할 때 굉장히 많이 걸리고 씹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인쇄상의 문제도 있고, 이게 원래 전사용 프린터로 개조를 할 때는 그 습식 용지, 건식 용지도 두껍잖아요. 두꺼운 용지를 원활하게 빼주기 위해서 톱니를 좀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 용지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그 정도로 개조가 안 돼서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프린터에 인쇄를 하는 거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네, 여튼 그런 이유로 제가 그 필름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필름을 꼭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런 A4 용지에서 되는 미니 휴대폰 케이스 전용 제작하는 기계도 한번 구입을 해봤거든요. 예. 이렇게 생긴 물건인데,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뭐 온도 높이는 기능, 진공으로 만드는 기능, 뭐 타이머,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이걸로도 결국은 못 썼어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잘 못 써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잘 못 써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여기에 놓고 케이스에 놓고 뚜껑을 닫을 때 이게 필름이 밀리면서 유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원하는 위치에 뭐 인쇄가 안 되니까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세 가지 이유로 지금 필름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기를 했고, 뭐 그냥 뭐 저는 아마추어니까 뭐 더 이상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시도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제가 그 승마전사의 원리가 고온 고압으로 이런 원하는 물체의 그 잉크 분자를 각인시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그 3D 곡면 인쇄도 방식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가 지금 고온으로 예열을 해 놓고, 이 지그가 그 알루미늄이나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얘가 요 폰 케이스를 달궈주고, 이렇게 예열을 한 상태에서 그 기계에 올리면 얘가 이제 달궈지겠죠. 달궈진 상태에서 이렇게 필름을 올리면 그 여기 이제 밀폐가 되거든요. 요런 실리콘 패드에서 밀폐가 되고, 요 안쪽은 진공 상태가 돼요. 요 안쪽에 요 구멍으로 공기를 계속 빨아들이면서 여기가 진공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가 진공이 되면 얘가 이제 딸려 들어가겠죠. 그리고 얘는 그 고온에서 좀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곡면 부분이 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지면서 요 곡면에까지 잘 달라붙으면서, 그 여기 접착이 딱 돼서, 그 접착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 잘 밀착이 돼서 요 곡면까지 밀착이 돼서 여기에 이제 그 필름에 인쇄한 잉크가 이쪽에 각인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많은 삽질 끝에 필름은 포기를 하고 그냥 종이에다 하는 걸로 오늘은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고요. 용지는 습식 용지를 쓰고 있어요. 이게 그 열 전도가 잘 안 되거나 할 때 건식 용지를 쓰면 그 아무래도 전사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습식 용지에 이렇게 인쇄를 해 놓고요. 이렇게 가운데를 잘 맞춰서 올려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굳이 재단기 안 쓰고 이렇게 칼로 그냥 재단해도 되는데요. 너무 중요할 건, 너무 이 여백을 많이 주면 나중에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손으로 해도 되긴 하거든요. 타이트하게만 한번 재단을 해볼게요. 이렇게 최대한 타이트하게 재단하고요. 그리고 우선 요 양쪽을 테이프로 붙여주고요. 딱 덮일 정도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요. 반대쪽도 최대한 타이트하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요 끝쪽을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이 대각선으로 대충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이쪽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주고요.
주의할 게 이쪽이 너무 많이 나오면 나중에 그 유격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게 뭐 굳이 이쪽까지 테이핑을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쪽을 잘 접어주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 모서리예요. 요 모서리를 얼마만큼 유격 없이 잘 눌러주냐에 따라서 이게 불량이 생기냐 마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또 끝까지 잘라주고요. 상태에서 잘 눌러서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끝쪽은 이렇게 접어주고요. 이쪽까지 테이핑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어차피 그 이따가 실리콘 패드가 눌러주기 때문에 이쪽을 테이핑 할 필요는 없고 잘 접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뜨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손으로 꾹 눌러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닥에 이렇게 대고 꾹 이렇게 눌러주면 뭐 잘 돼요. 이렇게 해서 꼭 한 번씩 눌러주고요. 손으로 하던 뭘로 하던 한 번씩 눌러주는 게 좋아요. 이쪽에 유격이 생기기 때문에 모서리를 종이로 할 때 이런 부분이 저는 불편해서 그 필름을 어떻게든 써보려고 했는데 뭐 잘 되진 않았죠. 이렇게 꼭 눌러줍니다. 이쪽도 이렇게 네 방향을 다 이렇게 잘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굳이 뜨는 요 부분이 제일 많이 뜨기 때문에 요 모서리 부분이 항상 불량의 포인트인데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눌러준 상태로 인쇄를 하면 되겠죠. 전사를 하면 되겠죠. 이것도 제가 좀 너무 길게 잘라서 그런데 좀 더 짧게 자르면 훨씬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짧게 재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거 자체를 올리고 그 필름 역할을 대신해 줄 실리콘 패드가 있거든요. 그걸 기계에 끼고 그 필름이랑 똑같이 미리 예열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상태로 그 기계에 넣고 그 기계 그 이제 진공 상태로 들어가면은 그 실리콘 패드가 이 필름 역할을 하면서 눌러주기 때문에 똑같이 됩니다. 이따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기계 위쪽에는 이렇게 실리콘 패드를 붙여줘서 그 진공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요. 이쪽 기계의 그 모서리에도 이렇게 해서 그 공기가 새나가지 않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예열을 하면서 이렇게 켜놓으면 그 이 기계 같은 경우에 요 지금 판때기 두 개 위에 불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아래판이랑 윗판이 둘 다 가열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윗판만 가열이 될 때는 판때기 하나만 불이 켜지고 요 그 위에 불 아이콘이 있고 이게 히팅이라고 돼 있죠. 그 지금 가열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요 백큐ම් 같은 게 그 지금 제가 세팅해 놓은 걸로 필름으로 세팅해 놓은 걸로 이제 백큐음이 이게 문을 닫으면 그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그 진공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손으로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TIMIA 이게 타이밍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시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열은 상태로 그 예열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 기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열어놓고 지금 예열을 하고 있습니다. 한 180도 가까이 예열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예열이 이제 끝나면 요 아래쪽에 이렇게 제가 두 개 그 핀을 껴놨죠. 요 핀에 요 구멍 맞춰서 이렇게 그냥 올려놓고 기계 닫으면 제작이 됩니다. 볼은 올려서 화상 조심하시고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요. 동안 말씀드리면 이쪽의 게이지는 이걸 누르는 압력이고요. 요 위에 상판을 누르는 압력이고, 이 기계 오른쪽에 왼쪽에 있고요. 이쪽에 있는 게이지는 그 지금 진공 펌프 압력 게이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보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끝났고요. 다시 닫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화상 조심하시고요. 저도 장갑을 여러 겹 겹쳐서 끼고 있거든요. 그냥 손으로 하니까 좀 불편한데, 테이핑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한번 뜯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이렇게 내려가서 해볼게요. 천사가 됐죠? 곡면도 나름 여기 좀 안 된 부분이 있네요. 네.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이걸 제작하시던 업체에 맡기시던 주의하실 점 몇 가지를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아서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첫째로 이 배경이 완전 까만 거는 그 불량률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그 까만 잉크가 그렇게 전사율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완전 까만 배경에 뭐 하얀 글씨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퀄리티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조금 부분 희끄무리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 까만 배경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림 같은 거를 그리신다면 뭐 사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한가운데 얘도 그렇죠. 이렇게 한가운데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다 안에 들어오는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는 이게 그 유격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그 업체분들은 필름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약간의 그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필연적으로 왜곡이 되거나 좀 할 수가 있거든요. 모서리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운데에 중요한 거를 다 담아 두시고, 만약에 그림이라고 하면 이런 모서리 부분에 그 어떤 중요한 이미지나 어떤 형태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약간 깃털 같은 패턴이나 이런 톱니 같은 패턴을 갖다가 붙여놔서 이렇게 모서리가 조금씩 유격이 있거나 왜곡이 있어도 티 안 나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게 좀 중요한 팁입니다. 사진 같은 거는 뭐 배경사진 같은 거는 거의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뭐 요거 같은 경우에 사실 왜곡이 거의 없이 잘 나온 편이기도 한데, 뭐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배경사진 같은 거는 괜찮은데, 특히 이런 그림 같은 거 만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외곽 부분 가능하면 단색이 좋겠죠. 근데 완전 단색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패턴을 넣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완전 단색도 조금 더 진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완전 단색보다는 이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완전 파란 계열의 그런 이미지는 이쁘게 안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다 속에서 찍는다던가 완전 파란 하늘을 찍은 사진이라던가, 그런 파란 계열이 그 전사 색감 잡기가 뭐 저도 그렇고 뭐 제가 알기로 다른 분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서, 완전 파란 계열보다는 좀 이렇게 다채로운 색깔이나 어떤 좀 파란 계열로 되어 있는 그런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제작하거나 제작 의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파란 게 좀 안 좋다는 게 이렇게 부분 파란이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은데 완전 파란 톤인 이미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바닷속에서 찍는다던가 뭐 그런 것들은 좀 원하는 색감대로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까만 거보다는 좀 나을 거예요. 배경이 완전 까만 거보다는 뭐 아무래도 색감이 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전사가 안 되는 거 아니라서 좀 괜찮을 거고, 네,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제작하시거나 제작 의뢰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